모두가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편집하고 이제 만들 때는 다 작은 화면으로 보시겠지? 커버야 TV 내지는 대부분 요즘 뭐 아이패드, 핸드폰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클로즈업이 많아요. 배우들 얼굴이 잘 보이는. 근데 이제 제가 영화제를 내고 영화관에서 관객분들이랑 보니까 막 얼굴이 진짜 이만하게 보이고 아 이래서 뭔가 영화 문법과 드라마 문법이 좀 다르다고 하는 건가를 저도 제 거를 보면서 알게 돼서 만약에 다시 이거를 이거 영화가 될 거예요 라고 알려주시고 찍었으면 좀 다르게 찍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촬영 감독님들이랑 이분들도 다 영화관에서 보고 아 우리가 이게 영화가 될 줄 알았으면 좀 다르게 찍었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요즘은 진짜 그 경계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넷플릭스로 영화도 많이 보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영화적으로 봐주신 거 아닐까 싶었어요. 이게 너무 영화관에서 봐도 드라마 같다 막 이런 느낌이 안 드셨다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게 더 낫다 안 좋다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딱히 영화라고 생각하고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뒤늦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지금 같이 보면서. 네, 간략하게 제가 첨언을 한다면 초반에 저희가 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영화를 보시는데 선입견을 가지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영원 씨께서도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좀 찾아보면 나와서 원래 감독님께서 SLL, JTBC 프로 PD님이시고 단막극으로 입봉전에 조감독 하시다가 B감독 하시다가 단막극으로 2부작 찍은 거를 감독님이 또 미국에서 잘하셔가지고 약간 아메리칸 마인드로 이걸 붙여가지고 부천영화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못 그러죠. 예, 근데 부천영화제 내셨는데 부천영화제에서 이제 영원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봤던 어떤 해외 프로그래머가 샌디에고 영화제에 초청을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고 또 런던 영화제에도 초대받고 이러면서 이제 일이 좀 커진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 모회사인 같은 계열사인데 SLL 저희 BA 엔터에 이 작품 좀 봐달라고 제가 봤는데 좀 충격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말씀처럼 영화 문법과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감독님하고 상의해서 후반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부천이랑은 많이 편집도 많이 하고 CG 음악 다 다시 해서 개봉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 작품입니다. 네. 또 질문 제일 먼저 드셨어요. 저희 제랍줄에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손을 앞쪽에서 먼저 들어오는 네. 앞쪽이면 저희가 마이크 드릴까요? 네, 먼저 여성 캐릭터들이 주연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여성 감독님의 영화라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 손석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반전이네요. 네. 아니, 어쩐지 네. 캐릭터가 돋보이지만 손석구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손석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범죄도시에서 반대로 이런 범인이 숨겨진 영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범인이 드러나는 영화를 하셨었는데 영화를 감상하셨을 때 어떻게 다른 것 같은지 또 이렇게 범인이 숨겨져 있는 영화에서 범인을 해보신다면 어떨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형사물과 추리물의 가장 다른 점이죠. 네, 범인을 보여주고 쫓아가는 그 범인을 쫓는, 그리고 하나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과연 누구지, 범인이 누구지를 이제 쫓는 게 이제 그런 추리물일 텐데, 저는 지금 제가 그거 하면 어떨 것 같냐는 거잖아요. 뭐요? 범인이요, 형사요? 범인이요? 범인이요? 그러니까 범인이 보통 보면 이렇게 그게 보통 이런 때는 항상 범인이 연기를 좀 해요. 뭐냐면 범인인데 범인이 아닌 척 연기를 좀 해요. 어느 순간인가 나오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선 이제 도경이가 했던 것처럼 확 나오는 반전, 뭐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모르겠다. 네, 그런 게 진짜 근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게
저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그 범죄도시 말씀하셨던 강해상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나빴고 나쁠 거고 뭐 이런.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좀 이렇게 단순하게 좀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단하신 것 같고. 제가 같이 범죄도시 했었는데요. 정말 그 강해상 단순하다고 말씀하신 강해상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단 한순간도 시나리오에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쉬는 날에도 감독님 괴롭히고 정말 무슨 역 있는 다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얼굴에 선과 악이 공존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절대 못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려원 언니도 사실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악은 저만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지금 얼굴이. 고이진 감독님이 캐스팅 밑밥 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언니도 그거에 되게 있어서 제가 여기 이 역할에 모셨던 거고. 근데 두 분 다 그게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어서. 석구 씨는 그 영화를 보면서 두 분이 이 사건의 가해자라는 걸 언제 깨달았어요? 피해자로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그 감독님이 의도하신 때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그게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옆에 앉아 있는 내 친구보다 내가 범인을 빨리 찾아야지 막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어차피 난 틀릴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냥 떠먹여주는 대로 받아야지. 뭐 남쪽으로 가라면 남쪽으로 나도 같이 가고 뭐 틀리면 같이 틀리고 그게 저는 그래야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하거든요. 좀 순수하게 봐야 같이 쫄리고 그래서 전 좀 마지막에 와서 알았어요. 감독님이 연출이 좋았다는 거, 두 분의 연기가 훌륭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질문. 저기 카메라 옆에 바로 옆에 대표님 카메라 찍고 계신 분이 손을 가장 먼저. 제가 이제 뒤쪽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누구한테 질문하신? 려원 배우님이랑 감독님이랑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려원 배우님이 경찰차 타고 이렇게 경찰차를 훔쳐서 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도한 건지 아니면 그때 진짜 자살하려고 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감독님한테랑 려원 배우님한테랑 둘 다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원 씨가 먼저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촬영을 했었을 때는 그 자살하러 가는 그 이제 약간 예고편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이 의도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쫓아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뭔가 연민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잘해주고 뭔가 케어를 해주는 그거를 느껴서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유도를 하고 이제 이게 먹히니까 본인도 죄책감이 살짝 들어서 이렇게 같이 기다리자고 할 때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저는 그때는 진짜로 정말로 했어요. 그게 진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자는 이렇게 단면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좀 의도를 했고 어떤 것들은 실제 약간 도경이로 돌아왔을 때 아니야 이거는 나 진짜 이러다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처럼. 그러면은 그 절벽 끝에 서서 현주가 도착하잖아요.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주가 안 말렸으면 어떻게 돼요, 도경은? 잠깐만요 하지 않았다면? 그게 정말 진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이제 시간도 없고 촬영도 이제 14일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절벽을 찾는데도 힘들었고 뭔가 그 절벽에 그 차를 같이 올리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가장 완만한 모두가 다 촬영 현장으로 올 수 있는 그곳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절벽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좀 그래서 촬영을 딱 이렇게 앵글을 잡았는데 여기가 안 가파른 거야. 실제로 가면 되게 높았는데 맞아. 이게 화면에 보이니까 보이는 플랫한 거예요. 절벽같이 안 보여요. 저희가 좀 이렇게 팠어요 밑에. 약간 절벽같이 보이지. 한번 봐봐. 이러면서 그랬는데 사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여서 정은 선배님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화면에서 보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는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정은 선배님이 그 막 위태위태함을 연기로 물론 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조금 제가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뭔가 안 말렸으면은 잠깐 감독님이 컷을 하셨겠죠. 네, 도경이 뛰어내리기 전에 감독님이 컷 했습니다. 감독님 저기 질문에 이제 뭐냐 순경이 사인 받으려는 책들 중에 굳이 하얀 차를 탄 여자를 골라서 주는 그 행동 자체도 이제 도경이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에 어떤 네가 좋은 형사라면 이것을 추리할 거야 해서 그 책을 골라서 그 책에 사인을 해줬고 당연히 이제 그 경찰차를 가져간 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나를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다 그녀의 계획하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니 그 하신 대답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네 갑자기. 생각나면 하시면 되고 네. 저 뒤쪽에서 좀 혹시 저기 빨간 옷 입은 남성분 네 손을 크게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원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벽에 긁었을 때 손 많이 안 아프셨어요? 네, 그 첫날이 그게 첫 촬영이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분장도 가장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준이 다 됐어요. 손도 가장 세게 이제 손톱도 부러지는 이제 분장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이제 얼굴도 계속 오랜 시간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 아드레날린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그 다음날부터 여기가 팅팅 부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탕탕탕 해서 여기도 부었고 이쪽도 부었고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악수하는 거 막 이렇게 막 되게 어색하게 하잖아요. 그게 그 다음날 찍었는데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게 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또 도움을 받는구나. 네 그랬습니다. 그 씬을 한 거의 1분 반 2분을 컷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울었거든요. 허리 아파서 맞아 그때 언니 허리도 아팠었어. 그래서 막 주사 맞고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시키는 거예요. 컷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혜진 감독에 대한 화도 올라오면서 이게 막 언니 컷해요 막 이러면서 아니 사실 그 영화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그렇게 콧구멍이 계속 나오는 샷을 찍는 줄 알았으면 영화인 줄 알았으면 좀 덜 해서 찍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뭔가 박제될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했어요. 뭔가 다 쓰고 싶은 컷 다 쓰고 한번 그냥 맘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냥 맘대로 놀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정말 날것의 연기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 컷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포크씨 완전 동의하는 표정이신데요. 또 질문 죄송합니다. 뒤쪽에서 저 옆에 손 크게 드신 분 이제 가운데에서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무섭게 잘 봤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하얀의 의미를 두신 건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목도 하얀 차를 탄 여자고 눈과 설원병원이었나? 네, 그런 설원병원 이렇게 뭔가 눈과 관련된 하얀색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감독님께 이 하얀의 의미를 여쭤보고 싶었고 또 개인적으로 손석구님께 실물이 너무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얀 차를 탄 여자를 사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경이도 하얀 차를 타고 사실 도경이가 계속 타는 그 차는 회색 차고 하얀 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경가 있습니다. 근데 막 그걸 엄청 노리고 처음부터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작가님이 하얀 차를 탄 여자라고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은서 엄마도 하얀 차를 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좀 추가했던 게 있어요. 그 의미에 부합되게. 그래서 저희가 그건 고민하면서 추가로 했습니다.
처음에 은색차가 나와서 되게 좀 의아가 했습니다.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하얀 차 아닌데? 뭐 이런 코멘트들이 좀 있어서 자세히 보면 하얀 차를 탄 사람들은 사실 이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가운데 부분에서 석구 씨나 정민 씨한테 뭐 질문 있으신 분 바로 손을 내리시고 저기 저기 이 대표님 제 네 번째 줄에 감사합니다. 마이크 줬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되게 너무너무 잘 봤는데요. 사실 김정민 배우님께 질문이신데 이번 원래는 극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사실 제가 매체를 많이 접하는 건 아닌지라 배우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혹시 극이랑 이렇게 카메라를 통한 매체를 통한 작품을 하실 때 각각 연기의 초점 포인트가 다르시다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혹시 이번에 영화 작업을 하시면서 물론 드라마로 예정이라고 하시지만 조금 뭐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즐거우셨던 점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연기는 같다라고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방법적으로는 너무 다르긴 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연은 이제 매번 같은 걸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라이브를 찾아내지? 라는 감각이 더 필요하다면 매체 연기는 실제로 정말 현장이 계속 매일 바뀌고 매일 새로운 씬을 찍어야 하고 그리고 변화와 변수가 너무 많은 장르이다 보니까 훨씬 더 순발력이 필요하고 또 유연함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거를 느꼈고 연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연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되게 애를 써서 그걸 준비하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결국은 연기는 같은 거지만 감각적으로 내가 그 순간에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고 저는 공연만 힘든 장르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 영화와 드라마라는 게 정말 극한 직업이고 정말 배우들을 너무 높이 봤어요. 정말 너무 많이 존경스러웠고 하지만 제가 이 역할을 저에게 주시고 이 작품을 저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극 많이 하시는 배우분들 진짜 좋아하는 게 그리고 같이 일하기 너무 좋은 게 감독으로서 동선을 같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한 감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는 그 방면에서 정말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스태프분들이 김석윤 감독님이랑 작업하는 그 스태프분들 두 작품 같이 하셨잖아요, 혹시? 저는 그 촬영 감독님까지도 참여하신 건 몰랐는데 그건 보면서 알았어요. 보고 몇 장면 보고 장 감독님이 하신 거라는 거를 장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앵글과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시그니처 샷들이 너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김석윤 감독님과 항상 같이 하셔서 저도 천국보다 아름다운 나의 방일지 이렇게 같이 찍었었는데 정말 빨리 찍으시죠. 하루에 맘먹으면 20씬 그러니까 이게 한 시퀀스 한 씬 이게 어떤 감독님은 하루 종일 찍기도 하고 어떤 촬영 감독님은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찍기도 하는데 그걸 막 20개씩 찍으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목적이 단 하나예요. 그냥 배우가 똑같은 얘기 웬만하면 2번 하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어쩔 때는 미장센적인 조명적인 걸 조금 손해 보더라도
쫙 해서 그냥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힘든 장면들은 한 번에 갈 수 있게, 그래서 배우들이 조금 식지 않게 좀 날 것을 꺼내는데 정말 그 특화되신 감독님이라 저는 되게 좋아하는 촬영님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만약에 영화 현장이었다면 그 도경이가 갇혀있는 독방에 갇혀있는 화장실인가요? 갇혀있는 그 씬 같은 경우에 반나절 이상 다 찍죠. 예. 풀샷 찍고 그다음에 다 클로즈업 다 따고 마스터 360도 쫙 돌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지쳐가지고 이제 어쩐지 리허설 딱 하자마자 클로즈업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서 멀어지고 그냥 바로 오케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팀이랑 일하면서 정말 너무 놀라웠던 거는 대부분 현장을 가면 감독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 배우 왔을 때 이제 언니들 도착해서 분장하고 이제 들어가시죠 하고 딱 들어갔는데 언니가 딱 그 벽 한쪽에 뜯어져서 거기 카메라 세 대가 이렇게 딱 자기를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엄청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그 첫날 이 현장이 이런 분위기구나를 되게 나만 준비가 되면 모두는 그냥 바로 가는구나. 그래서 언니가 좀 그날부터 긴장하게 됐었다고 저한테 따로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훌륭한 감독이라는 말씀. 스텝 덕분이다. 아닙니다. 이게 준비가 잘 된 현장은 또 그렇죠. 네, 저는 석구 씨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김석윤 감독님, 현존하는 그 드라마계에서 가장 빨리 찍는, 가장 그리고 잘 찍는 거장 감독님과 두 작품을 하셨고, 그리고 영화 감독 출신의 각각 다른 감독님이랑 또 드라마를 하셨잖아요. 그런 현장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디스가 아닌 위주로 장단이 있겠지만 뭐랑 차이가? 그러니까 영화 감독님이 촬영하신 연출하신 드라마 현장과 드라마 감독님, 전통적인 드라마 감독님이 촬영하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다르긴 달라요. 촬영하는 많은 것들이 드라마와 영화가. 근데 저는 드라마를 먼저 시작했고 드라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드라마는 배우가 뽀록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전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일단은 월등히 많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는 또 이제 그 배우의 큰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대사 전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드라마가 이게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집이나 촬영이나 그런 미술에 기댈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더 없고 그렇게 해서 뭐 아까 전에 그 촬영 그런 에피소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보통 가면 의뢰고 우리 뭐 이제 다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한 10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2번 정도 하는데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 찍을 때 지민 씨가 이미 저기서 막 흑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요. 그리고 조연출님이 와가지고 문을 난 그게 세트 문인지도 몰랐어요. 여니까 이미 카메라 돌고 있고 지민 씨 울고 있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거 찍고 컷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나 연기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좋았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특히나 김석윤 감독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워낙에 터프하신 또 굉장히 여리고 자상하고 배우들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시지만 또 이제 좀 터프한 사랑을 주실 때에는 연기가 마음에 안 들 때에는 야 나 뭐 이거 또 저번에랑 얘기 달랐는데 조금 내가 볼 때는 별로야. 한 번만 더 가자. 근데 안 되면 그 방송 나가는 거야. 그러고 가서 이제 모니터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강해야 돼요. 저는 드라마는 좀 야생에서 피는 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는 그 온실 속에서 또 되게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뭐 그런 정도 차이 아닐까. 요거 받아가지고 양대 산맥이거든요. 빨리 찍고 잘 찍기로 소문난 안판석 감독님이랑 졸업이란 16부작인데 그 작품이 60회차에 끝내졌죠. 지금 완전 레전드거든요. 전설 진짜 말이 안 돼요. 16부작을 60회짜리 끝내는 영화 한 편도 그렇게 못 끝내는데 또 대사량도 어마무시하셨고 제가 또 듣기에 영원 씨가 너무 많은 대사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 작품 때 좀 에피소드를.
그래도 검사랑 변호사 역할을 해서 와 정말 사생활 없이 대사만 외우다가 끝난 것 같아요. 정말 그 계속 대사도 듣고 이제 차로 이동할 때도 음악 대신 대사 듣고 이러면서 근데 너무 좋았던 거는 감독님 그러니까 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한 씬이 이제 19분 8초짜리 씬도 있고 12분짜리 씬도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에 99명의 배우들은 대부분 배우들 카니발 타고 다니잖아요. 집에 가는 카니발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미 해도 소용없는 그 대사 계속 해요. 그러면서 아씨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집에 갈 때까지 해요. 부산에서 서울 가잖아요. 5시간 동안 해요 그걸. 네, 그 똑같은 걸 소용도 없는데 그러면은 내일 아니잖아요. 그럼 야 잊어 괜찮아 이렇게 했다가 그게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거 한 장면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영화는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가 이렇게 되는데 드라마는 그게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있지만 그 감독님의 그런 안판상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은 성향에 따라서는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참 달라요. 사실은 영화 안 했는데 한번 대답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끼어드는 건 너무 좋고요. 영화 감독님 중에도 뭐 이준익 감독님 같은 경우는 테이크를 의도적으로 많이 안 가시고 켄 로치 감독님 오셨는데 보면 또 거장 감독님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 무대처럼 현장을 끌어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아까 너무 존경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반대로 또 이제 이런 매체 쪽을 하시다가 또 공연하면 또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막 악몽 꾸고 무대에서 대사 잃어버리는 악몽 꾸고 막 그러는데 예, 어떤 면에서 무대 활동을 하시다가 매체로 오셔서 어떤 면이 존경스러웠다는지 예,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 려원 언니의 연기만 봐도 지금 곧 시상식 하잖아요. 영화 시상식. 네. 근데 저는 정영훈 씨의 연기가 지금 최고의 절정에 달아갔다고 느꼈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근데 왜 출품을 이렇게 늦게 해서 이번에 출품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청룡? 네,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고. 예.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친한 지인들한테 뒤통수 많이 맞잖아요. 요 영화도 그런 스토리잖아요, 사실은. 정영원 씨나 손석구 씨는 그 최측근한테 이렇게 당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영화제는 어쩔 수 없어요. 출품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룡영화제는 한국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가 청룡영화제, 뭐 대종상, 백상 이런 영화제들이 있는데 청룡영화제 같은 경우에 11월 이제 곧 열리죠. 그러면은 작품이 9월 개봉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10월 말에 개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천영화제에서 이미 이제 여원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 심사 기준 혹은 이 선정 기준에서 구작으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후보에 올라갔다면 여원 씨가 이제 받으셨겠죠. 하지만 뭐 안타깝게도 근데 뭐 내년 백상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최측근한테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두 분이서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곤란하시면은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원 씨부터 하시죠. 이런 비슷한 감정을 뭐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 원래는 본인의 막 경험들을 이제 카드로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하나씩 쓰잖아요. 그래서 배우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언니한테 엄청 오랜 시간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제 그런 사람의 성향 대부분 이제 이거를 이제 과거에 내가 뭐 가스라이팅 당한 적이 있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제가 공감을 해주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엄청 당하고 이제 그런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고충을 얘기를 하거나 언니는 뭐 어떻게 버텼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다가 그 친구들의 공통적인 뭔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제가 그런 성향을 조금 파악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뒤통수 맞았었을 때 이런 연기들 이런 다른 연기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쪽에다 더 포커스를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석구 씨는 뒤통수는 뭐 한 번씩 혹은 몇 번씩 맞는데,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차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한 번씩은 맞아봐야 되고 그래야 알잖아요. 이거는 안 당해보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완전 저는 막 가족한테 당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면 그제서야 과거의 힌트들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진짜 반면교사로 내 주머니에 잘 넣어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똑똑하거나 뭐 능력 있는 사람하고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난 이제 그런 거 안 바래. 난 정상인 사람하고 좀 하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만큼이나 좀 화낼 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냥 정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하고 해야지, 야, 이 사람은 참 사람이 이러면은 그것도 좀 뭐 위험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소중한 경험으로 축적해 놓는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 모자 쓴 안경 쓰고 모자 쓴 남성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영화도 잘 봤습니다. 그 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명 배우 스크린에서 보는데 화면 가까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처음 본 그 표정도 보게 되고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께 질문이지만 사실 저희가 한 번 더 11일 날 우리 또 김연경 감독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한 번 더 제가 GV를 할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얘기한데, 그때는 이제 윤경호 씨가 모더레이터를 해주시기로 해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무대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오늘도 같이 봤어요, 저 석구 씨랑. 근데 저는 이게 아부가 아니에요. 진짜 아부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이제 은서가 이제 도경이 찾아와요. 그때 이 상복을 입고 마주치는데, 그때의 도경의 모습이 물론 촬영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걸 기획하고 계획하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데, 그 눈망울에서 약간 눈물이 맺히는 눈망울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서도 속이는 건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해안 이런 것들이 함축된 순수한 느낌의 그 저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저 장면은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네, 감독님. 저는 미경이 죽고 나서 이제 눈을 감겨주고 그 마지막에 한숨 쉬는 그 장면을 그 컷을 제일 좋아하고요. 사실 이제 차 사고 나고 찌르고 죽고 그 씬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시간도 부족했고 했다 보니 제가 거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안한 나머지, 사실 저희가 14일이라는 이제 일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본 촬영은 13일 안에 끝내고 나에게 하루의 엑스트라 시간을 뺄 수 있게 해달라고 조연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그 하루로 그 씬을 한 번 더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씬을 한 번 더 찍기 전에 이제 그거를 그래서 앞부분에 좀 찍고 제가 들어가서 편집을 다 하고 언니 불러서 편집실에서 같이 보면서, 언니 근데 이런 커트 다시 좀 찍으면 좋겠다 하고, 사실 그 한숨 쉬는 걸 어쨌든 언니가 한 번 더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봤을 때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도 언니가 바로 영상을 보고 굉장히 빨리 파악을 했고, 저랑 마음이 영상 보면서 바로 맞았고, 그래서 실제 두 번째로 그 씬을 찍을 때 이제 원래 첫 번째 찍었던 것보다 약간 다른 앵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컷이 너무 좋게 나와서 절대 자르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 표정 변화와 저희가 이제 편집실에서 보고 얘기했던 대로 너무 완벽하게 연기를 해서 찍을 때도 너무 좋았고, 편집하면서도 그 장면을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언니 모를 수 있는데 진짜 그 장면만 정말 그 컷만 한 100번 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가장 애정하는 컷입니다, 영화 전체에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민 씨께서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좋아하실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현주랑 도경이 가짜 절벽 절벽에서 두 분이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연결되는 그 장면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도 제가 다시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눈물이 났거든요. 네, 그 장면이 저는 다시 봐도 좋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영환 씨? 저도 그 런던 이제 초청받아서 갔었을 때도 보고 샌디에고에서도 보기는 했는데 그 정은 언니의 그게 안 보이고 저게 절벽같이 안 보인다 계속 그런 생각으로만 봤었어요. 더 팔 걸 그랬나? 막 이제 이런 생각 안타까움으로 이제 보다가 이번에 이제 그 기자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담이 오기 일보 직전에 이제 어깨 상태로 봤는데 정은 선배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여기 한번 이렇게 좀 목이 갈라지도록 대사를 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도경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구나. 이게 다 하나씩 레이어가 쌓이는데 그 언니의 그 연기가 너무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하면서 제가 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씬이 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우리 중에 가장 객관적인 우리 홍석구 씨. 저는 뭐 딱 한 장면이라기보다 정 배우님의 감정 연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감탄하면서 봤어요. 어렵잖아요. 그게 뭐 살면서 많이 겪어본 것도 아니고 아까 14일이 아니지 14회 동안에 그거를 하면 정말 그 기간 동안에는 아마 촬영하신 배우님들이나 감독님이나 아마 자는 시간 빼고는 그 세계에만 이렇게 있어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추측만 좀 해보는데 되게 막 아픈 감정 그런 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영화적으로는 이게 저는 또 그런 면을 감탄하면서 봤는데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특히 초반에 뭐 이야기를 세팅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사람의 뭐 정은 누나의 이야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사실은 이랬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럴 때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를 들면 뭐 도경의 이제 시점샷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이렇게 탁 짚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 그 글로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거 진짜 굉장히 좀 고난도의 추리가 요구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참 연출적으로도 좀 되게 좋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석구 씨를 조금 아는데 끝나고 조용히 박수 치시더라고요. 잘 보신 것 같긴 해요. 잘못 보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어느덧 또 오늘도 이렇게 참 재밌고 이렇게 의미 있는 GV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TMI일 수 있는데 저 양반 코가 왜 이렇게 빨갛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요. 3박 4일 저기 동남아 여행 다녀왔는데 배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숙소에서 한국 때문에 하나도 안 빨리고 그런 거야. 타서 그렇다라는 거. 예. 자,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드리고요. 저희는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관객분들하고 사진을 한 장 같이 찍어도 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바로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 관을 빌린 사정이나 또 너무 혼잡해질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사진 찍고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오늘 되게 약간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앉아서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고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정말 아직도 심장이 떨리네요. 그래서
제 꿈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관객 한 분 한 분 다 너무 소중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극장을 찾아서 영화를 본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해야 하면서 좋은 질문 해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나 엔차갈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희 감독님이 그거를 친절하게 힌트로 이제 석부 씨 같이 이제 이해를 되게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열린 화면은 진짜, 닫힌 화면은 이제 가짜 설정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오잖아요. 그런 설정으로 하셨던 거예요. 이게 화면이 살짝 내려오잖아요. 과거는 다 이렇게 닫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감안하고 보셔도 가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네, 이게 그래서 현실 마지막은 이렇게 안 닫혀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안 그랬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도 나중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좋은 영화 소개시켜주고 보여주신 네 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는 좀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장르를 좀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몰입해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보통 다 비슷하잖아요. 옆 사람이 재밌으면 나도 재밌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러셨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좀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 이렇게 앉으니까 저는 좀 몰라요, 이상하게 기분이 좀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사진 찍고 같이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네, 사진 찍고 가시죠. 제가 하얀 차 그러면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켜야죠. 우리 시도 하실래요? 우리 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문가시네요. 우리 시 켜주시면. 네. 그러면 하얀 차 화이팅 한 번만 할게요. 우리 시 켜주셨으니까. 하얀 차! 화이팅!